자, 이제 단백질과 DNA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게요. 근데 아주 쉽습니다. 단백질의 기본 단위 뭐예요? 단백질의 기본 단위. 설마 이거 모르면 2학년 과학을 개판으로 공부했던 얘기밖에 안 됩니다. 뭐니? 단백질의 기본 단위. 이거 왜 이래? 뭔 포도당이야? 아미노산이죠. 아미노 에시드. 자, 이 아미노산이 한 20여 종류가 있어. 얘네들의 이제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아미노산 1, 아미노산 2 이렇게 둘이 결합하는 이 결합을 우리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요. 펩타이드 결합. 근데 여기서 이 결합 과정에서 뭐가 빠져요? 뭐가 빠지느냐? 물이 한 문제 빠집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 책에 보면은 특히 이거는 대학생 물학 책에서는 자주 쓰는 말이에요. 물 하나가 빠지면서 합쳐진다. 이걸 네 글자로 탈출하다의 탈자야. 방탈출의 탈자예요. 맞아요. 탈수축합니다. 그게 이거야. 물 분자 하나를 빼면서 축소되고 합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온갖 소화효소들 있죠. 무슨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펩신, 트립신, 그 다음에 수크레이스, 멜테이스. 이건 안 배웠을 거야. 수크레이스, 멜테이스는 안 배웠을 거야. 탄수화물 분해효소로 중학교에서 따로 나옵니다. 생명과학에서는 나와요. 외우셔야 되는 얘기예요. 외우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호르몬도 나와야 돼. 그거 다 낸다 나는 시험. 단백질, 탄수화물 종류 이런 거 싹 다 시험 본다. 기억해. 내가 세컨으로 좋아하는 과학 과목이 생명과학이야. 내가 세컨으로 좋아하는 과목이 생명과학입니다. 지구과학은 내가 하는 거 아니라서 알 거 아니고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소화효소들은요 역을 씁니다. 뭔 소리냐? 물 한 문자를 첨가해요. 거기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더할 가수 물 숫자 분해 가수 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거꾸로 물을 넣어서 분해한다. 그래서 그걸 가수 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nucleic acid, 우리말로 하면 핵산이에요. 핵산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중나선으로 쭉 돌아가는 그거 DNA. 그게 거기 있는 단어를 줄인 겁니다. deoxyribonucleic acid. deoxy. 이게 뭐냐면 oxygen이에요. 산소 한 원자가 원자 한 개가 D 부족하다. 라이보스당이라고 있어. 리보스당. 탄소 5개로 이루어진 오각형 당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산소 한 문자가 빠져 있는 당을 디옥시라이보스 당이라고 불러요. 디옥시라이보스. 거기에 붙어 있는 nucleic acid. 그래서 DNA라고 합니다. 즉 여기에 인과 염기라는 게 붙어요. 그 토합과학에서 아마 봤을 거야 그 모양은. 오각형 돼 있고 옆에 막 붙어 있는 거 있지?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DNA입니다. 참고로요, DNA 구조는 한 1950, 60년대쯤에 40에서 60년대 사이에 발견이 됐는데 놀라운 건 그때 발견자가 아직 한 명이 살아 있습니다. 1916년에 태어난, 아니 1920몇 년에 태어난 사람이고, 28년인가? 그때 태어난 사람 있어. 그 왓슨. 제임스 듀이 왓슨이라는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크릭이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 크릭은 2004년에 죽었어요. 2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도 오래 살았어. 1916년생이었거든. 88세까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이 사람 96세입니다만 엄청 오래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 DNA. 그래서 이 DNA는 이중나선자는요.
그리고 어디 있어요? 핵에 저장된 유전. 뭐를 갖고 있어? 유전 정보야. 자,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 원본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 잃어버리면 삿대겠죠? 잃어버리면 삿대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거 어떻게 보관할 거야? 그래서 DNA는 절대로 핵 밖으로 나오는 일이 한 가지 외에는 없어요. 세포 분열기. 세포 분열기 때 염색체라는 이름으로 이삭진 형태로 나오는 거 외에는 핵 밖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럼 유전적으로 어떻게 빼요? 어떻게 하기는 DNA에서 복제를 해와야지. 그 복제해온 게 뭐다? 거기 있는 RNA입니다. RNA예요. Ribonucleic acid. 얘는 리보스탄이라고 불러. 우리말로는 리보스탄인데 아까는 산소가 하나 없었죠. 얘는 산소가 그대로 다 있는 정상적인 리보스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핵산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원본이면 RNA는 일종의 복사되는 사본 같은 느낌이에요. 이때 DNA에서 RNA로 복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전사. 그 전사 그거 아니에요. 워리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옮길 전에 베낄 싸. 옮겨서 베껴 쓰다는 뜻입니다. 카피 느낌이에요. 카피. 카피의 느낌입니다. 근데 카피하면 너무 짜치잖아 단어가. 솔직히 단어가 너무 떨어지잖아. 그래서 옮겨 쓰다는 의미로 전사라고 씁니다. 저거 얘기하니까 무슨 막 그 디아블로 이딴 거 얘기하더라고? 아니야. 법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요. 옮겨 쓴다는 얘기야. 거꾸로 일부 바이러스는요. 에이즈 바이러스 같은 애는 RNA로 들고 있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역으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바꿔치기해서 집어넣어요. 그게 뭐다? 역전사입니다. 역? 네, 그 역자 맞아요. 역함수 역자요. 거꾸로라는 뜻이에요. 역주행의 역자입니다. 거꾸로 전사하는 얘기예요. RNA 바이러스들은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데 RNA가요, 사실은 3개예요. 이거는 RNA는 안 나와. RNA는 안 나오는데 참고로 얘기하는 거예요. 3개입니다. 거기 있는 거 3개예요. mRNA. 여기서 M은 메신저예요. 전력. 뭐냐면 RNA 4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DNA 4번. 즉 DNA를 베껴서 쭉 나오는 단일 가닥이 있어. 그 왜 우리 그 코돈 그림 보면 토막박테리 보면 DNA에서 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A, U, G 막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그게 메신저 RNA예요. 우리가 보는 RNA는 이거예요. 그 다음 tRNA, T, transpose. transport. 운송하는 얘기예요. 뭔 소리야? 아미노산들은 운송해주는 RNA예요. 나중에 코돈을 해석해가지고 아미노산들을 갖다 붙여야 되잖아. 그 아미노산들을 붙여주는 데 쓰는 RNA가 이놈들이에요. 그 다음 R. 리보솜 RNA. 말 그대로 리보솜을 구성하는. 근데 참고로 새로 나온 토막과학에는 리보솜이라 나오지 않습니다. 라이보솜으로 발음이 바뀌었어요. 라이보솜 RNA라고 나옵니다. 라이보솜이라고 그래요. 라이보솜이라고 그래요. 내가 방금 찾았어. 리보솜을 구성하는 애야. 얘가 RNA가 단백질과 결합을 해. 이 RNA는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라이보솜을 구성하는 데 쓰입니다. 리보솜 구성하는 데 써요. 좀 이따 리보솜이 뭐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핵산의 기본 단위체 뭐예요? 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 뉴클리오타이드라고 해요. 자, 뉴클리오타이드 몇 개 있을까요? 5개? 아니요, 8개입니다. DNA용이 4개 있고
RNA용이 4개 있어요. DNA용 너 배운 거야, 하율아. 타워 화학학 때 했어.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네? 5개 아니었어요. 아니야. 번뜩 보면 5개로 보여. 왜냐 알파벳이 같아가지고. 안 그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디옥시라이보스를 쓰냐, 라이보스를 쓰냐가 다르다고. 그래서 4개가 세트가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DNA 거는요. 디옥시리보스 단어로 가고요. RNA는 리보스 단어로 가고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게 A, 아데닌, T, 뭐예요? 타이민. 티민이라고 읽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타이민으로 나오고요. G, 구아닌. C, 사이토신. 옛날에는 시토신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이토신이었습니다. 얘네는 디옥시당에 있는 4개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리보스당을 쓰는 아데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데닌이긴 한데 리보스당에 연결된 아데닌이나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타이민 대신에 뭐가 나와? 유라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우라실 아니에요. 옛날에 우라실이라고 했어. 근데 우라실 다음에 실을 질로 바꾸면 이런 우라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유라실이라고 발음을 아예 바꿔놨습니다. 그 다음 구아닌 이거 똑같아요. 사이토신. 이렇게 8개예요. 얘네가 8개고 여기에서 얘네들은 따로 결합을 안 해요. 얘네는 단일 결합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어떻게 돼? RN이라고 티민이 결합하는데요. 몇 중 결합이냐? 2중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 아시죠? 공유 결합에서 제가 공유 전선이 2개예요. 공유 전선이 2개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3중 결합입니다. 구안이랑 사이토신은 3중 결합입니다. 원래 여기에다가 퓨린 게 무슨 파라민인구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더 있어. 근데 그것까지 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지기 때문에 그거는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부결합을 한다. 내용 쉽죠? 쉽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싹 훑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DNA 전사 아까 말했듯이 거기 보면 그 DNA의 이중결합을 근데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DNA가 지퍼로 이렇게 풀려 있는 거야. 풀려는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지퍼가 닫힌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지금 내가 그림을 그리기 좀 어려운데 여기 지금 DNA 당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퍼를 풀어주는 효소가 있어. 이 이중 나선을 풀어주는 효소가 있어. 헬리케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거 푸는 게 있거든. 그럼 걔가 부르르 돌면서 풀어요. 그럼 이렇게 지퍼가 열릴 거 아니야? 지퍼가 이렇게 열리면 한쪽에다가 다다다다다다다 복제를 쫙 하는 거야. 한쪽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2번만 되어 있어요. 언제 있느냐? 그 리보솜 단백질 합성을 위해서 RNA 전사를 할 때도 쓰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세포 분열 시기에 간기 있죠. 간기 때 뭐 하죠? 유전자 복제하지. 복제 과정 듣습니다. 염색체 복제에서 나오잖아. 복제 과정에서 써요. 이걸 열어가지고 그래서 한쪽은 복사가 쫙 빨리 되고 한쪽은 톡톡톡톡톡 퍼즐 맞춰서 집어넣어가면서 좀 천천히 복사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중나선 2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본이 이렇게 2개가 있고 4번이 끼어들어요. 옆에 새로 만든 4번이 뉴가 끼어드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러면서 잘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은 열리는 과정에서도 일부가 자꾸 손실이 일어나고 이 열리는 애들 제대로 좀 작동이 안 돼. 열쇠가 마모되는 것처럼.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서 복제 과정에서 점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어떻게 돼? 물질 대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서 기능이 조금씩 이게 저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늙는 거예요. 이게 늙는 겁니다. 그러다가 생명 기능이 완전히 안 될 정도까지 가게 되면 나이에요. 죽는 거예요.
시켜주면 이론상 노화되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현재 생명과학자들의 이론적인 희망입니다. 즉 불로불생이 이론상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론상이고 현재까지 실현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나 싶긴 해. 생명이 그럼 무슨 재미가 있어? 아무튼 이 전사가 DNA에서 RNA로 이렇게 복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전사하고 끝이 아니야. 전사하고 이제 단일가닥은 핵에는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을 뚫고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러면 리보솜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RNA들이 쭈르르 서 있어. 그럼 앞에서부터 3개씩 봐가지고 이거 뭐다 이렇게 신호가 다 잡혀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코돈이라고 합니다. 코돈. 자,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병원에서 해야지 간단한. 네모가 3개 있어. 자,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코돈의 개수는 몇 개? 1개가 아니지. 똑같은 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즉 AAA도 돼, UUU도 돼. 뭐야 그러면? 4의 세제곱이라는 얘기죠.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4개. RNA, 구아닌, 유라실, 사이토신.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4의 세제곱. 그럼 코드는 64개인데 아까 아미노산 몇 개라고 그랬죠? 약 20개라고 그랬죠? 그럼 뭐야? 같은 아미노산인데 다른 코돈으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토합과학이나 생명과학 2 내용 보면 나옵니다. 생명과학 2 내용 보면 나와. 어떤 거는 막 4개씩 같은 내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하나만 되는 것도 있고, 그 중에 연결 끊김, 연결 멈춤 코돈이 3개가 있어요. 즉 연결 멈춤이 나오면 뭐냐? 그만 만들어! 라는 뜻이에요. 즉 더 이상 코돈 결합을 안 하고 멈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RNA의 내용을 가지고서 코돈을 파악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번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번역이라고 해요. 근데 왜 3연기를 쓰느냐? 아미노산을 같이 칭하려면 최소한 20개는 있어야 돼. 염기 2개 가지고는 16개밖에 못 만들잖아. 그럼 20개 아미노산 다 쓸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생각을 해봐. 시작과 끝도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 최소한 22개가 필요해. 그래서 3연기 조합을 쓰는 거예요. 64개면은 그거 하고도 좀 약간 좀 시참으로 떡을 치니까 충분하니까 개수가. 자, 요게 이제 그 전사하고 번역 아주 간략하게 마치 내 눈이 혓바닥으로 했듯이 사부작 살짝 본 겁니다. 쉽죠? 좀 이따가 좀 시간이 되면 내가 그것도 해줄 거야. 광합성 과정이랑 세포 과정도 조금 보여줄 거예요. 광합성 과정, 세포 과정도 보여줄 겁니다. 시간이 되면. 자, 세포의 구조 그걸 보이시죠? 굉장히 예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라색으로 쫙 보이는 거. 자, 일단 어느 쪽이 식물이에요? 위하고 아래 중에 위죠. 뭘로 할 수 있어요? 세포벽이 있고 또 하나 영록체예요. 액포는 동물에도 있다. 액포는 동물에도 있어요. 근데 액포는요, 동물은 볼 일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액포가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 방 깨끗한 편이에요? 날 잡고 치워야 되지. 그치? 그럼 어떻게 해? 날 잡고 치우다가 쓰레기들 다 버리고 옷도 빨리 치우고 청소 대충 나오면 어느 순간 귀찮아 하게 돼서 어떻게 돼? 한 곳에 짱 박아놓지. 그 한 곳에 짱 박은 게 액포예요. 딱 그거냐. 뭐야? 노폐물이라든지 부산물들 그런 것들은 짱 박아놓는 거야. 근데 동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당장 사람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요? 우리 뭐가 있지?
혈액이 있잖아. 혈액에 있으면 혈액에 맨날 배달이요 하면서 영양분들 주지만 갖고 간단 말이야. 노폐물들을. 그러면 굳이 그때 내가 여기다 짱박을 필요가 있어? 갖다 버리면 되지. 옥상 아니 세포만 갖고 나와서 여기요 하면서 갖다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F가 생길 이유가 없는 거야 여기는. F가 생길 이유가 없어.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생각을 해봐. 여러분 식물이 푹푹푹푹 하면서 심장부터 뛴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그런 게 어딨어 심장이. 그랬으면 벌써 움직이고 다녔지. 식물이 말도 했겠다. 무슨 반지주야 뭐야. 심장은 피가 없어요. 식물은 피가 없어요. 혈관이 없어. 물건체관이 다야. 그러면 얘네는 노폐물을 버릴 데가 없는 거야.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야 기공을 통해서 증산작용을 내버려 쳐. 나머지는 어떡할 거냐 이거지. 버릴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짱박아 나요. 그게 F예요. 그래서 식물에 많아. F는 오래돼서 크기가 커져요. 오래돼서 크기가 커집니다. 이 F는 식물에 많습니다. 왜? 콩팥이 없잖아. 배설 시스템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기 보면요, 동물 세포에만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중심체예요. 이 중심체가 나중에 3-2에서 배우는 중요한 걸 만듭니다. 방추사예요. 방추사가 얘로 만들어서 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설명할게요. 뒤에 있습니다. 핵. 여러분들이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즉 학교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은 사실 이놈이에요. 제일 크죠? 가장 크고. 자, 일단은 핵이 있습니다. 핵이 뭐 하는 놈이야? DNA 저장소예요. 그리고 핵은요, 특이하게 이중막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포막이 그 맨 끝에 그림에 보면 영어가 써있는 그 그림 있잖아. 맨 끝에 잠깐 가볼래요? 맨 끝에. 이따가 물질 이동을 설명할 건데 그 영어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무슨 멤브레인 해가지고 막 뭐 이상한 콩나물 같은 거 막 그려져 있는 거 있죠. 그게 한 겹이야. 그게 한 겹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게 한 겹이에요. 근데 핵은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2층이 있는 거예요. 2층이. 이 콩나물 시루가 2겹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애가 몇 개 없어요. 이중막인 애가 몇 개 없습니다. 하연아, 너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야. 이중막 구조는 너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핵이 있고 두 번째가 엽록체예요. 이중막 구조는요, 엽록체, 핵,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이중막은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여기 세 가지밖에 없어요. 자, 핵은 그래서 DNA 저장소고 이중막 구조로 돼 있고, 그 다음 핵공이라고 있어요. 핵공. 구멍이야, 구멍. 자, 아까 얘기했죠. DNA가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어요. 왜? DNA 나갔다 분실되면 어떡할 건데, 그거 뒷감당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당연히 걔네는 핵을 밖으로 꺼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복제는 해야죠. 그럼 복제한 물질이 나오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는 겁니다. 그게 핵공이에요. 그게 가장 큽니다. 여기는 그 기관들 중에 가장 큰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광학현미경, 학교에 있는 광학현미경으로도 핵은 보여요. 잘 봐봐. 그 처음에는 씻겨있잖아. 그치? 여러분들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손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그거 못 봐요. 그거 학교현미경으로 못 봐. 배율, 그 확대율이 후져가지고 안 돼. 그걸 보려면 전자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못 봅니다. 이걸로는 안 되고요. 자, 거기 보시면 5어라고 해서 내가 지금 바꿨죠. 5어 해가지고 다르게 써있죠. 이게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리보솜 또는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이제 바뀌었어요. 과 원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리보솜 뭐냐? 단백질 생산 공장이에요. 단백질 합성하는 단백질을 합성해요. 단백질 합성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 효소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호르몬을 만들 수도 있어요. 또는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나 아드레날린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항체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온갖
우리 몸에 필요한 온갖 물질을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요 리보솜이다. 소포체는 뭐 하는 거냐? 저기를 옮겨주는 거예요. 옮겨주는 거. 이 소포체가 나중에 이 단백질을 만들어서 옮겨줘야 되잖아. 단백질 운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는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 매끈 면 소포체가 있어요. 뭔 느낌이냐면 소포체가 이렇게 약간 거기 앞에 그림 보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거기 동물세포 봐봐. 동물세포 보면요 막 쭈글쭈글 해가지고 막 저기 꼬부라져 있는 거 있죠. 그게 소포체예요. 그게. 근데 소포체 중에 이 리보솜이 다다다다다다다 달라붙은 게 있고요. 리보솜이 안 붙은 놈이 있어요. 이 소포체는 둘로 나뉩니다. 거친 면 소포체가 있고요. 매끈 면 소포체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리보솜이 부착된 거고요. 얘는 리보솜이 없어요. 둘이 역할이 다른가요? 달라요. 리보솜이 부착된 놈은 단백질 쪽에서 일어나요. 얘는 단백질 운반이에요. 리보솜이 없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 지질합성입니다. 여기 인지질, 지질합성질. 달라요. 역할이 다릅니다. 조금 이제 약간 생산 공장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공장에 찍었잖아. 단백질 찍었어 리보솜에서. 그럼 리보솜을 이제 포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백질을 포장해 나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필 공장에서 분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분필을 이제 다듬고 뭔가 작업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이쪽에 요 소포체 쪽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 골지체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골지체는요 이제 단백질이나 지질을 포장해서 외부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어떤 느낌이냐면 배송을 해야 돼. 주문이 들어왔어 단백질이. 예를 들어서 효소 주문이 들어왔어. 효소를 만들었잖아. 근데 효소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엄청 커요. 엄청 커가지고 이게 문제가 뭐냐? 세포막이 굉장히 촘촘하거든. 그게 바로 못 나가. 그래서 세포막을 빠져나갈 수 있는 포장 박스를 만들어놔요. 그걸 만들어주는 게 어디야? 골지체예요. 골지체에서 만들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세포막에서 쓱 받아서 받은 다음 보내줍니다. 이 받아서 보내주고 받아서 들어오는 과정이 이따가 물질 운반 과정에서 얘기할 내포 외포예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세포막을 찢어서 보내기도 하고 세포막을 받아서 이게 합치기도 해. 그게 내포 외포예요. 좀 이따 자세하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 미토콘드리아. 근데 외국 교수님 앞에서 미토콘드리아는요 특히 영어권 사람이면 딱 이 표정을 짓습니다. 딱 두 글자를 이렇게 돼요. 불편. 왜? 이거 내 친구 어떤 그 생명과학과 담당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자꾸 미토콘드리아로 발표를 하는 거 영어로. 근데 왜냐면 이 사람은 토박이 한국인이니까. 근데 외국인 교수님이 점점 표정이 약간 똥치는 표정이 되더니 딱 스탑 한 다음에 no 이렇게 빡 화를 내는 거야. 뭐라고 그러냐? 마이토콘드리아. 실제로 마이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아니고요 마이토콘드리아예요. 마이토콘드리아. 그래서 지금은 마이토콘드리아로 바뀌어 나왔습니다. 토합과 원에는 그렇게 써있어요. 여러분들이 볼 책에는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소개해놓은 겁니다. 마이토콘드리아를 해요. 마이토콘드리아. 뭐 하는 놈이냐?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야. 뭔 소리야? 야, 공장들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에너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포에서의 에너지는요, ATP예요. ATP 합성제예요. 합성 장소. 그게 뭐다? 이 마이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리고 리소좀. 리보솜하고 전혀 달라요. 리소좀은 어디 있냐면요. 거기 있을까? 거기 동물세포 아래쪽 그림 보면요. 옆에 동글방울 조그만 거 보여요? 보라색으로 파란색으로 뭐 둘러싸여 있는 리소돔에서 이거 보이죠? 자, 여기는 어떤 느낌이냐? 우리 그 지하철역이나 이런 큰 데 가면 청소 도구 들고 열심히 일하시는 청소 담당분들, 청소하시는 담당분들 계시잖아. 환경 쪽 환경 관리 하시는 분들. 딱 그 느낌입니다. 리소좀은요, 소소가 많아요. 소화효소가. 라이소자임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라이소자임이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갖고 있는 주머니입니다. 여기는 외부 침입 물질을 분해합니다. 청소부야, 청소부 실제. 일종의 청소부예요. 청소부들이 쉬는 휴식터 같은 곳이야. 이게 요 리소좀입니다. 라이소좀이라고 써요. 세포막, 세포로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막이죠. 세포막은 구조가 뭐다? 인지질 이중층.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이중층이 한 개예요. 아까 말했듯이 미토콘드리아는 이중층이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외막, 내막 두 개, 겉막, 안쪽막 따로 있습니다. 에코 설명했죠? 노폐물 보관지입니다. 노폐물 보관지. 식물에 많다. 동물은 미미하다. 그 다음 세포벽. 세포벽은 식물세포에만 존재하죠. 형태유지죠. 형태유지. 식물의 형태를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식물에만 존재한다. 세포벽의 주성분은 셀룰로스입니다. 셀룰로스예요. 이거 다당류입니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에는 먹어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셀룰로스는요, 우리 몸에서 소화를 못해요. 소화를 못합니다. 대신에 이 셀룰로스가 소화가 안 되는 대신에 우리 장에 있는 찌끄러기들을 잘 긁어서 응아에 내보내줍니다. 뭔 소리야? 쾌변을 필요할 때 이 셀룰로스가 얘예요. 세포벽. 섬유질이 얘네야. 중심체, 방추사 만드는 곳입니다. 방추사 만드는 곳. 동물세포에서. 이건 동물세포에만 존재하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편모가 하나 더 있는데 편모는 내가 안 넣었어요. 편모는 그 정자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몇 개 안 되는 것들이라 안 넣었습니다. 그 다음 동물과 식물의 구성 단계. 이건 쉽죠? 동물은 세포에서 뭐가 돼?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인데 여기에 기관이 끼어들죠? 동물은 이게 끼어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돼. 공통으로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 네 개는 공통이야. 근데 동물의 경우는 요 사이에 기관계가 끼어드는 거고요. 식물의 경우는 반대로 조직계가 끼어들죠. 요렇게 기억하면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밑에 이상한 거 있지? 이걸 가설드립니다.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왜? 이거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증명을 어떻게 해야 돼? 타임스 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 자, 우리 몸에 있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리보솜이든 골지체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거는 세포막이 원래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말려 들어가면서 빈틈이 생기고 거기에서 그 말려 들어간 그 흔적으로 기관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세포막 함입설. 함입설이래. 함이 말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두개골이지, 두개골. 머리. 왜 나는 그러지 못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누가 배트로 빡 머리 쳐가지고 사람 다쳤어. 그럼 여기 두개골 어떻게 돼? 함몰 됐다고 얘기하죠. 그 함몰의 함자가 이거예요. 함 가라앉았다는 얘기예요. 입 안쪽으로 가라앉아 들어간, 즉 파고 들어가서 틈이 생기고 거기서 세포 소기관들이 형성됐다라는 게 세포막 함입설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좀 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요 이중망이거든요. 그것도 있고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좀 특이한 애들이에요. 지들만의 리보솜이 따로 있습니다. 리보솜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어요. 리보솜이요 엽록체 안에 있어요.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 그 세포 리보솜 말고 지는 게 따로 있어. 심지어 RNA도 있어. RNA도 있어요. 이상하잖아 지금. 세포막에 단순하게 파고든 걸로는 이게 되냐 이거야. 심지어 미토콘드리아는 유전물질도 나와. 그거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막 엄마도 찾고 조상도 찾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세포막 합의만으로 이게 되는 게 맞아?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야 얘네 원래 조그만 미생물이었던 거 아니야? 뭔 소리냐면 옛날에 세포가 아주 단순할 때 세포 안에 미생물이 끼어들어간 거야. 근데 이 미생물이랑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득을 주고받으면서 공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의 기관으로 아예 흡수가 된 거지. 그래서 세포 내 공생설도 있습니다. 이거는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즉 엽록체하고 미토콘드리아가 각자 유전물질이 따로 있고 리보솜이 따로 있는 걸로 보면 얘네는 옛날에 어떤 미생물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 미생물이 진핵생물이 우리가 이제 그 세균이나 이런 것들 빼고 나머지 생물들은 다 진핵생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진핵세포 속에 들어가서 하나의 세포 소기관으로 합쳐진 것이다. 이런 관계가 재밌는 게 우리 몸에도 있어요. 여러분도 우리 몸에 수많은 균이 사는 거 아세요? 요 대장 있죠? 이 대장 안에 응아 만드는 그곳에 대장균이 졸라 많아요. 대장균하고 우리는 무슨 관계일까요? 공생관계입니다. 우리가 먹고 남은, 우리가 소화시키고 남은 영양분 중 일부가 대장균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그리고 만약 거기까지 균이 내려갔어. 그럼 대장균이 어떻게 하냐? 항생제 만들어서 지들이 조져. 지들이 조져. 알아서. 대신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무음을 많이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얘네가 너무 활발하면 화생방 연고가 불어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사망했을 때, 우리가 죽었을 때 시신이 부패되는 이유가 얘네 때문이에요. 원래는 몸을 못 먹어. 왜? 몸에서 막아주거든. 점액이나 이런 걸로 막아놓거든. 그리고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장균이 우리 몸을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안 뜨거워잖아 음식물이. 그래서 이 안쪽부터 안쪽 장기부터 파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스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부패하는 거야 시신이. 그렇게 해서 또 돌아가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이 대장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대장균을 대장 밖으로 꺼내잖아? 죽어. 오래 못 버티고 죽어요. 오래 못 버티고 죽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돼지고기에 있는 대장균 먹어도 돼요? 큰일 날 소리야. 큰일 날 소리야. 그거 있으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끓여도 잘 없어져. 대장균 훔치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돼요. 아주 지독한 놈들이라서 장난 고생합니다. 그런 거 먹는 거 아니에요. 대장균 나올 정도면 위생 상태가 대파노분절이라는 소리예요. 못 먹습니다. 자 어쨌든 요 세포 소기관들에 대한 얘기도 좀 했고요. 좀 이따가 물질 이동 방식 4개 하고 그리고 내가 좀 자료를 더 만들어 줄 건데 광합성 그리고 세포 과정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참고로 그 과정은 고등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 돼요.
좀 이따 진행할게요.